오늘은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사건이고요. 저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같이 사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라고 하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산재가 승인되고 나서 요양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요양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계획이라는 것은 산재가 승인된 이후의 절차입니다. 처음에 이제 승인이 이만큼 됐다가 이후에도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주치의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진료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승인이 되면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산재 요양기간이 쭉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장애로 산재가 2018년도에 승인이 됐었고 2021년까지 한 3년 정도 요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 한 1년, 길어야만 1년 반 정도 보통 요양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요인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3년 정도까지 요양기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계획서를 한 4차례, 5차례 정도 계속 승인을 해 주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증상이 고정되기 때문에 요양을 종결하겠다. 지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 진료계획서 내면은 승인 안 해주겠다라고 약간 예고를 한 거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근로자의 상태, 재해자의 상태를 보고 요양기간을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정한 요양기간을 임의로 설정을 해두고 이 기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는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 정도의 의견을 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법원에서 봤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 주치의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들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처럼 나는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병원 다닐 필요 없어요 라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제출하는 진료계획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상황이다, 치료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이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의 악화가 예상된다 이런 말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도 똑같은 내용을 주었고요. 그래서 주치의가 써주신 내용이랑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감정의도 이런 내용을 감정 회신을 했습니다. 진료 기록상 증상과 처방된 약물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증상 고정이나 호전을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완치되었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라고 회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료 계획을 제출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의무기록과 최근의 투약 내용입니다. 의무기록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재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 주치의가 어떻게 약물을 처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먹었더니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이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은 의무기록을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약물이 늘어났고 어떤 약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감정의가 또 지적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의 악화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한다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진료가 될 것이고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써주셨는데 결국 이제 주치의랑 감정의 내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의견은 좀 배치가 됐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했던 것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위는 별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이나 주치의는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를 들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의견이 맞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즉 요양기간이 연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연장된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는 물론이고 휴업급여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진료계획을 제출했을 때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불승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이 산재 승인된 이후에 생각보다 요양기간이 짧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처럼 의무기록과 투약기록 살피시는 것들, 그리고 진료계획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주치의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